안녕하세요. 이번 장은 제6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더불어서 특정 밴드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할 수가 있었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시장 경제에 있었을 때 보면 경쟁을 확보시킬 수가 있었고 더불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기업이 오픈소스를 좋아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오픈소스 기업의 가치 상승과 관련돼 있어서 또 시사점들, 그 다음에 국내 소프트 시장의 가치를 견인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가치는 어디에서 두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오픈소스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인 효율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 종속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기술의 혁신을 이루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해외에서 들여다보거나 국내에서도 들여다보면 자, 2017년도 평가 그 자료를 통계를 낸 이래 계속적으로 그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뭐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벤처들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많은 벤처 기업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벤처 회사들이 많다는 뜻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즉 투자 가치가 있어야지만 보통 대부분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많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오픈소스를 통해서 나와 있는 많은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 상업용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인기 트렌드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상업용은 하락 국면에 있는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우리 상업 분야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 경제 쪽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앞으로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그 주요 가치를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효율성이다. 자,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효율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과 그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최대 효과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져보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자원량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최대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사용을 하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최소화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 도입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 등 이러한 감축만으로도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품 개발 시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에 시간이나 인력에 대한 투입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짧다,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인력이 투입이 되어 있다는 뜻은 그만큼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자, 오픈소스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니까 개발하는 시간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단축이 된다는 거고 단축이 된다는 뜻은 그만큼의 인력이 적게 투입이 된다는 뜻이고 인력이 적게 투입이 된다는 뜻은 그만큼의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 비용인 거죠. 이런 최소 비용에 이만큼의 개발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통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가치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즉 소비자에게 있어서 경쟁은 경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효율적인 기업 활동과 부와 소득의 편중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오픈 소스가 아니었다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인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겠죠. 많은 자원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자원이 어떻게 될까요? 적겠죠. 그러면 시장의 경쟁 쪽으로 봤을 때 그 우위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대부분 다 대기업의 안에 몰려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어떻게 될까요? 스타트업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득의 부가 대기업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스타트 기업에서도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와 소득의 평중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즉 시장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발화점이 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오라클이라든가 우리 사이베이스 같은 경우 이외에 공개 소프트웨어 큐브리브나 마이에스큐엘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시킬 수가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장 경쟁 쪽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서도 우리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속성으로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의 OS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 OS에 국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줘야지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한쪽에 좀 종속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종속성이란 관계 모델에서 다른 실체 또는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실체나 또는 종속성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실체 간 또는 속성 간의 관련 관계를 말하는데 한쪽인 제품에 종속이 되어 있으면 그 종속되어 있는 제품과 연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줘야지만 되는 이런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특히 하는 예를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어 내가 MS 제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MS 제품 같은 경우는요. 서버의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 PC 같은 경우는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종속성을 좀 더 이렇게 극복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경우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더 극복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 기술 혁신을 가져다 주고 있죠. 생산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비롯해서 새로운 제품의 도입이라든가 자원에 대한 개척들, 새로운 경영 조직의 도입에서 우리가 사회 경제 구조가 굉장히 많은 변혁을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라든가 공개나 보완의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숙이 되어 있다는 뜻은 결론 뭐냐면 소스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스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소스에 대한 제품의 품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을 내가 좀 굉장히 촌스럽게 만들어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개할까요? 공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는 뜻은 그만큼의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품질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발 방식 측면에서도 개발이나 공개나 보완적인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숙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상업적 활동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나 혹은
참여에 따른 부분들 혹은 소스 코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가질 수 있는 가치 수준이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인력 양성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인력 양성 측면에서 또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 양성이라는 말을 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스 코드 공개로 인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에 동참하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는 과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픈 소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 시장 경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줬고요.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됐고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오픈 소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총 소유 비용이겠죠. 우리가 적은 자원에 최대 효과를 얻는 이러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확실한 이점은요. 스토리지나 컴퓨팅 파워 등 운영비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보기 드문 유형의 오픈소스 제품들도 여전히 비오픈소스 대안보다 훨씬 저렴한 경향이 있고요. 레드햇의 조사에 따르면요. 총 소유 비용을 따져봤을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에 훨씬 더 주요 이점으로 나타났다라고 결과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총 소유 비용이 낮았다. 그래서 기업이 이 오픈소스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서 혁신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간다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기업이 오픈소스 도입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했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혁신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으로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간다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체는요. 자체의 비즈니스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고객의 필요라든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업체는요. 더 이상 투자를 정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제품 제작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업데이트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업체에서 너무 종속되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이윤 추구 방식을 추정하지 않아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벗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특정 업체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유사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고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픈소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서 커스터마이징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요. 코드에 대한 접근으로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자원으로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비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프로젝트의 개발자라든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일자리를 원하는 상업적 전문가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족분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협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상업적인 경쟁자들은요. 결과에 집중할 수 있지만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주로 업무에 대한 자부심들, 그 다음에 동료들로부터 의견으로부터 받는 동기부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까 제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지원하는 이점이 컴퓨터 커뮤니티의 이론으로 많은 사용자 버그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오픈소스가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서 버그가 적겠죠. 발터가 언급을 했지만 이런 오픈 소스를 적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품질 같은 경우가 더 어떻게 되는가?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품질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이유는 결론은요. 버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픈 소스들을 우리가 기업들이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수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역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수 인력들을 뽑을 수가 있었던 경우가 됐던 거죠.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우수한 개발자들과 우수한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됐고요. 보안이 개선이 됐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시하는 눈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있어서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소프트웨어를 감사하는 감사가 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의 가용성 덕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는요, 보안이라든가 성능의 기준을 검토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감사가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오픈소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오픈소스가 기업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가치를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 기업의 가치의 상승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초기 오픈소스의 장점은요. 소프트웨어를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낮은 수익률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했어요. 하지만 자, 나와 있는 결과물들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레디에셀 같은 경우 보면요. 소프트웨어 수익에 따른 모델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아마존 와스 같은 경우는요.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전환함으로써 굉장히 이 오픈소스 활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상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의 활용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의 실질적인 가치는 수익 모델로서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화해서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높게 되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인수하고자 하는 발빠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서 봤더니 오픈소스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오픈소스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가치 상승과 기업들의 오픈소스 활용 증가로 인해서 큰 규모의 오픈소스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장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트허브 인수와 IBM의 레드햇 인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이후부터 여러 인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오픈소스의 기업 인수 사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레드햇이라든가 VM웨어 같은 거, 시스코 같은 거 이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좀 레드햇도 보이고 있네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소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 대기업들이 우리가 좀 들어봤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오픈 소스 기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오픈 소스를 인수했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성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해 봐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픈소스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손해가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픈소스 가치 상승과 기업들의 오픈소스 활용 증가로 인해서 큰 규모의 오픈소스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가치가 좀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 표를 보고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2014년 이후에 오픈소스 기업의 성공 사례를 들여다봤더니요. 자, 다양한 기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체들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 성장률을 들여다본 거예요. 성장률이 어때요?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몽고DB 좀 들어봤죠? 이 몽고DB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요. 지금 어때요? 성장률이 90%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소스 가치가 이렇게 기업에서도 높은 이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 상승을 들여다봤을 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오픈소스 활용 방안을 제시한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가 기업의 가치 상승을 주는 시사점을 보면 비즈니스의 혁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픈소스의 상업적 활동에서 단점이었던 낮은 수익률과 경쟁력 저하는 현재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더 이상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레드에슬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봤더니 최고의 기술력이 있다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줬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활용해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구축해서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왓스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을 사유 소프트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이러한 대표적인 업체의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오픈소스 활용 방안을 제시한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결과는요, 오픈소스 기업들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인수합병이라든가 혹은 주식 상장이라든가 벤처 투자가 확산되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오픈소스와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혁신 사례들을 보면요.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해당 기업들은 오픈소스와 함께 성장을 했고요. 이러한 성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다 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미 세계 최고의 사유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 활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활용 경험이 국내에 비해서는 많이 국외에 비해서는 즉 해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오픈소스를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겠죠. 이는 곧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부족의 한 요인을 오픈소스 활용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시사점을 두고 있어요.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해외 선진 기업들과 적극적인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가 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새로운 대응 기술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활용 전략 수립 및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오픈소스 전략 수립과 더불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요. 이러한 경우와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라든가 중소기업들, 비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겠지만 이런 벤처나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교육이라든가 라이센스 검증이나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해 준다라거나 오픈소스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들,
그다음에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든가 R&D 정책 같은 경우에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정책들은요, 기업들이 오픈소스 활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거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거나 혹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가 주는 이런 상승 시점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다양한 시사점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소프트 시장의 가치를 견인하는 오픈소스를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국내 기업들은요, 오픈소스 참여를 위한 IT 인프라와 제품의 유연성 등에 초점을 갖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각각에 해당되는 오픈소스를 지금 장려하거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들도 별도의 오픈소스 사이트를 개설해서요,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이트들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국내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프로젝트들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좀 들어본 이름들이죠. 타조 같은 거, 큐브리드, 버팔로 같은 거, 디스커버리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내에서 주요 사용하고 있는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쪽 분야에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이 업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픈소스가 기업에 미치는 이런 가치는 굉장히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픈소스를 활용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에서도 이런 오픈소스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가 오픈소스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닝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0-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